네, 안녕하세요. 저는 란흥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어,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 대조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먼저 한국어,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의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 대조 연구의 결론입니다. 먼저 한국어,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 대조의 공통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자를 대우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직장에서는 상사를 부를 때 대우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본인보다 위치가 낮은데 나이가 많은 상대방을 부를 때는 적당한 호칭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직함형 호칭어와 이름형 호칭어로 통하여 부릅니다. 직함형 호칭어는 직함 플러스 님, 그리고 성 플러스 이름 플러스 직함 플러스 님으로 부릅니다. 이름형 호칭어는 첨가 성분 군, 시, 이름에 붙은 형태로 대우하여 부릅니다. 특히 직장 상사를 부를 때는 직함형을 사용한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베트남 직장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성별에 따라 친족형 호칭어를 적당히 사용합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차이 많지 않으면 anh, 형, 오빠, chị, 누나, 언니로 나이 차이가 많으면 cô, dì, 고모, 이모, chú, 삼촌, 아저씨로 부르고 나이가 적으면 em, 동생으로 부릅니다. 그 외에는 본인보다 위치가 낮고 나이가 많이 적으면 상대방을 친근하게 em, 동생, cháu, 조카, con, 자식으로 부릅니다. 상대방이 본인보다 위치가 낮으며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면 chú em, 작은 삼촌, cô em, 작은 이모로 부릅니다. 그리고 직함형 호칭어를 이용하면 th 플러스 직함으로 대우하며 사용합니다. 이는 모두 대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청자 연령을 고려하여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칭은 직위뿐만 아니라 연령도 고려하여 적절한 호칭어를 선택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본인보다 위치가 낮은데 나이가 많으면 상대방을 성 플러스 직위 플러스 님을 사용할 수 있고 이름형 호칭어를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에도 상대방의 연령을 따라 호칭어를 사용합니다. 청자가 남자라면 em, 동생, anh, 형, 오빠, chú, 삼촌, 아저씨로 부르고 여자라면 em, 동생, chị, 누나, 언니, cô, dì, 고모, 이모로 부릅니다. 그 외에는 본인보다 나이 차이가 많으면 cháu, 조카, con, 자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름형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이름형 호칭어가 사용됩니다. 한국어의 경우는 이름만 부르는 것이 드물고 이름형 호칭어를 성 플러스 이름 또는 이름 아니면 성 플러스 첨가 성분 그리고 성 플러스 이름 플러스 직함 플러스 님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베트남어의 경우는
성 없이 이름만 부를 수도 있고, 이름 뒤에 첨가 성분이 붙은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공통점은 첨가 성분이 호칭어에 결합된 형태입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호칭어 앞 뒤에 첨가 성분을 붙인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큰 공통점입니다. 한국어에는 상사일 때 높음 성분 님, 보아의 경우 호격 조사 아, 야 아니면 접미사 군, 시를 호칭어 뒤에 붙입니다. 베트남에는 상사의 경우에 트 플러스 직함, 보아의 경우에 이름 플러스의 형태로 부릅니다. 따라서 한국어와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 공통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청자를 대우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자 연령을 고려하여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형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가 성분이 호칭어에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어와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형 호칭어 사용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과 달리 직장에서 베트남 사람은 주로 친족형 호칭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anh, 오빠, 형, chị, 누나, 언니, chú, 아저씨, 삼촌 등등. 가정 공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친족형 호칭어를 선택하여 부르는 것은 대화자가 사이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연령, 성별에 따라 친족형 호칭어를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직함형 호칭어 사용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 직장에서는 주로 직함형 호칭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은 직함형 호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두 항상 직함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상사를 부를 때는 직함형을 사용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달리 베트남어 직장형 호칭어가 중소기업에서 사용되지 않고 대기업에서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데 가끔 사용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국어 직함형 호칭어 사용 유형은 직함, 직업 플러스 님 아니면 성 플러스 이름 플러스 직함 플러스 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어 직함형 호칭어 사용 유형은 트 플러스 직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이름형 호칭어 사용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어는 이름이 독자적으로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은 드물고 보통 부하 직원에게 호격조사 아, 야, 상대방 높임을 나타내는 접미사 시, 군, 양 등과 같은 첨가 성분이 이름 뒤에 붙은 형태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베트남어에도 이름형 호칭어를 사용하는데 성을 붙이지 않고 이름으로만 부릅니다. 이름이 독립적으로 쓰이며 직원에게 첨가 성분 의 이 이름 뒤에 붙은 형태로 호칭어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외래어형 호칭어 사용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 직장에서는 외래어 미스, 미스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직장에서는 외래어 미스, 미스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장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Do sự khác biệt về hoàn cảnh và tình huống sử dụng những từ xưng hô ngoại lai nên là người Việt Nam đôi khi sẽ bị trở ngại do văn hóa của mình thông thường là chỉ dùng những cái từ xưng hô như Mr, Miss để gọi nhân viên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là những người rất tri thức trong xã hội. Đấy là lý do mà điểm khác biệt này trong ngôn ngữ có thể gây một chút khó khăn cho người Việt Nam khi mà học tiếng Hàn. 네, 다섯 번째 차이점은 지역별 상하 관계 호칭어 사용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서로를 부르는 말이 비슷하는데,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북부와 남중부는 문화권에 따라 다른 호칭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북부 직원은 도정, 대장, 남중부 직원은 셉, 보스를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어와 베트남 직장 호칭어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형 호칭어 사용 양상. 두 번째는 직함형 호칭어 사용 양상. 세 번째는 이름형 호칭어 사용 양상. 네 번째는 외래어형 호칭어 사용 양상. 마지막으로 지역별 상하 관계 호칭어 사용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를 대조 분석했습니다. 양국의 직장 호칭어 유형과 특성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호칭어의 사전적 정의를 검토하고 호칭어, 직장 호칭어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2장에서는 베트남어에서 나타내는 직장 호칭어의 유형을 알고자 베트남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장에서는 2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4장에서는 한국어 직장 호칭어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 유형 그리고 특성을 대조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칭어는 의사소통할 때 상대방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라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베트남 한국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발표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